대표 변호사 한동수입니다. 이 자리를 불러주신 시민분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 대등 협력 관계로 객관 의무를 준수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주도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요약입니다. 지금은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조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빛의 혁명의 결과 검찰청이 폐지되고 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업무를 새로 개시함으로 종래의 보안수사권 등의 논쟁에 더 이상 매몰될 것이 아닙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즉 검사의 수사 배제 원칙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직접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검경 간 긴밀한 수사 및 공소 협조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소청 내 수사부서와 수사 인력이 남게 되고 표적 수사, 조작 수사, 별건 수사가 재현될 위험이 있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되어야 할 조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수사권에 관한 일반 조항인 형소법 196조 제1항, 제2항을 비롯하여 검사가 행하는 임의수사, 사실조회를 포함합니다. 강제수사, 또 검사가 수집하는 증거에 관한 조항들, 검사 작성, 피의자 증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사의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 검증조서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하여 행정조사로 이걸 우회해서 하고자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행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삽입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사경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및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보안수사 요구와 시정조처 요구 시 현재 송치를 요구해서 그 기록을 받아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수사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송치 요구권 문제가 없고요. 또 197조 2 제2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등의 문제도 삭제됩니다. 항고 사건 등에서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삭제되어야 됩니다. 검토되어야 합니다. 새 형사소송법에서 신설 가능한 조항입니다. 이것은 빛의 혁명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객관 의무가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고, 이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 즉 형사 책임을 인정하거나 가중시키는 사유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무죄의 증거 등도 법정에 마땅히 제출해야 됩니다. 공정한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검사의 객관 의무와 마찬가지로 객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법 왜곡죄와 조응해서 상당한 실효적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검경 간 수사협의 지원 및 공소협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에서 의무화되어 있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녹음과 영상 녹화를 의무화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 신문제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인권보호 규정을 입법화하여서 마침내 형사소송법이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기적 입법과제라고 했는데 만약에 역량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미국 대배심과 일본 검찰 심사회를 모델로 한 시민참여 기소심의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 범죄 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등입니다. 5분 지났군요. 네, 들어가면입니다. 현재 15페이지입니다. 지금 검찰 측 논리에 부응하는
언론과 함께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보안을 빙자하여 직접 수사권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 이미 폐지된 일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사경의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주의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주장, 특수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 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경찰의 부패를 막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오래된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반복합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중수청 국수본에 수사를 맡기면 부패와 범죄가 만연하게 된다고 합리적 근거 없이 대중의 불안 심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검사만이 공익의 대변자는 아니고 수사관도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모두 인권을 옹호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집니다. 부패 정치검사들은 검찰 정권을 세우고 정적 제거에 골몰하다가 마침내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획작하며 내란, 외환, 군사반란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적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팀에 많은 수사 인력이 차출 투입된 결과 현재 전국적인 단위에서 검찰은 민생사건의 장기 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사건 정체가 심화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일부라도 남겨되면 수사부서와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되고 또다시 표적수사와 조적수사, 별건 수사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된 보안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대로 하나 작은 일에도 충실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더 큰 권한인 직접 수사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수사 배제 원칙을 잠탈을 하고 훼손하려는 여러의 주장을 검사의 특권과 지배 구조를 유지하려고 전략적으로 설치한 장막이자 일종의 허들, 바리케이트, 협상의 지렛대와 같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검찰개혁에 이르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되고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해방 이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을 중심으로 70여 년간 존속 진화되어 온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불안과 공포에 기반한 가상의 세계와 가스라이팅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민주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수사, 소추기관, 재판기관이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형사 절차 규정을 새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공사청 검사의 수사권 배제는 입법사항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정할 사항입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사항 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이미 확고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형사 절차에서 실체 진실 발견, 피해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표적 조작, 별건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사안과 사유들 모두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나 검경 간 긴밀하고 즉각적인 수사협조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입니다. 관련하여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여론조사 결과의 불공정성과 비신뢰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검찰에서 해온 여론전을 통한 검찰개혁 입법을 시도를 좌초시킨 그와 같은 맥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표본 성정과 조사 방식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민변 사법센터의 글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진정한 준사법기관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 한 대립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한 검사는 중립적인 심판적 지위에 있는 준사법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터널 시야와 학증 편향의 위험은 소추기관인 검사가 수사까지가 할 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임이 명백합니다. 검경 간 상호 협의 지원 체계의 구축입니다. 검사와 중수청, 국수본,
등의 사법경찰 관리는 상하 지휘관계가 아니고 대등 협력관계입니다. 서소간의 수사기능과 소추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리된 것입니다. 수사 및 소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 각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할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 및 신속 공정한 사건 처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봉암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삼척 간첩단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이근한 고문 기술자에 의한 치본 대공부실 김근태 고문 사건, 부천서 송고문 사건, 치본 대공부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002년 서울지검에 있었던 고문치사 사건 등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 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기억합니다.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수사절차법 제정 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기술적 방법으로 이미 주요국가에서 시행 검증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녹음,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령의 임으로 해서 그 규범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지 않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규정된 여러 인권보호 조항들을 차제의 형사소송법에 규정함으로써 법률사항으로 승격하여 재판 규범으로 공소기각과 증거배제 결정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주요 쟁점입니다. 보안을 빙자한 수사권 존치 시도 및 위험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보안 수사권은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란 용어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보안수사, 직접 보안수사라는 용어 자체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상호 협력 및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 준칙에 나올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된 수사 준칙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한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마치 직접 보안 수사가 원칙적인 것으로까지 개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일성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있는데 현재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 준칙에서 나아가 송치 사건 외에 관련 사건까지 범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헌재 결정 어느 입장에 따라서 완전할 수도 없고 미진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언제나 보완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보안 수사권 용어 자체가 직접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입장에서 전파하는 잘못된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인정의 위험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찰의 정치와 인권 침해가 가중시키게 되게 되는 거죠. 갑자기 검찰의 과거의 역사가 일순간 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들은 검사 일방적 시각에서 경찰에 대한 무시와 불신 그리고 검경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독일, 미국, 영국 등 검찰 자체 수사 인력이 전혀 없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형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등한 상호 협력 관계, 독일이 손 없는 머리로 코프 오네 핸데라고 불러진다는 점은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상의 세트장 같은 트루만 쇼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 수사 준칙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서 규정이 있고 실제로 공소시효 방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틀 전에 송치된 사례가 있으면 전국 단위에서 조사해서 검사들로 하여금 보고하라니까 발견된 바 없습니다. 실제로 공소 임박 사건이 있다 치면 공소를 수사 없이 공소 제기 후 추송받는 형태 등으로 원만하게 공소 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고소 사건이 많을 것인데요.
이 부분은 수사 기록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판단합니다. 비현실적인 관념적인 근거이지요. 구속사건, 현재 이 구속사건은 현재 검사에게 부여된 구속기간은 수사가 아닌 공소장 작성과 주로 공소장 작성, 기록 파악 등에 될 것인데요. 물론 구속사건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토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현재 최장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축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구속기간 부분은 실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할 쟁점들이 있어서 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 구체적인 조항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구속사건은 5일 또는 7일이면 송치되는 게 실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또 의견까지 필요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은배, 사건 암장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의 사건 암장은 검찰을 감시 통제할 다른 외부 기관이었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현재 최근 국정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에서 그 사건을 봐준 거죠. 인지하지 않은 거라든가 현재 금감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쌍방울 김성태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그 기소함이 충분한 증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금감원은 보내지 않고 또 검찰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서 결국은 허위공시 등으로 사실상 사건을 봐주게 한 사례, 이런 부분이 사건 암장이죠. 그리고 불기소 송치 사건은 기록 전체가 다 갑니다. 그래서 검사가 90일 동안 사건을 보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따진 사건들, 사건 번호가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사건 암장대도 그 불안을 가중하는 공포 마케팅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네. 현재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대면 조사. 부득이 검사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은 조사나 수사가 아닌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를 확인할 목적으로 면담 확인 등의 절차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은 증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증거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다수의 검사들이 장기간 수사한 것들을 검사 1인 또는 2인이 그것을 짧은 면담을 통해서 그 결론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사안의 진실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검사 수사, 보안 수사 요구 불이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상은 이렇습니다. 오랜 그 인력과 예산 부족 상태에서 경찰은 사건 처리에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 내부 징계, 처벌, 인사조치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과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술, 경제 등 고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검사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 허구에 가깝습니다. 지식재산처, 금감원 등 특수경이 수사를 잘해오고 있고 검사는 그것을 보고 잘 정리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소청의 전문성은 사실 검사보다는 검찰의 수사관들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관들은 중수청 등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휘발되는 사건도 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유무선 전화로 통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즉시성의 요구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보험법에서 개정할 사항들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검사만 행할 수 있는 수사 감독, 수사 지휘, 수사 종결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막대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도 말할 것도 없지요. 삭제 대상 조항은 검사의 그 수사권 관련 조항입니다. 임의수사, 강제수사 모두 포함되고요. 이 수사는 임의수사도 검사에게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 되고 수사는 본래 효율성이 아니라 적법 절차가 우선되면서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집한 증거 역시 마찬가지 삭제되어야 합니다. 특사경에 대한 일부라도 그 지휘권을 남겨두는 수도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설 검토 조항으로 검사는 그 사법경찰관과 검사에게 객관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서 이
피고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자료도 수집 제출하고 무죄 판결에 대한 원칙적 불상소,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공소 취소, 공소사실 철회 변경, 재심 청구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네. 마치겠습니다. 네. 검사와 사법경찰 간 수사협의 및 지원 및 공소협조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녹음 영상 녹화 의무화 규정입니다. 중수청 등으로 수사기관이 전면 이전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위험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 판결을 위한 기술적 투단으로 피의자 진술의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음 녹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면은 뭐 쉽게 포괄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 제도입니다. 이 부분 대법원에도 형사형 규칙으로 입법 예고되었고 차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절차상 인권 보호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권보호 소수 규칙을 위반했다고 형사법정에서 주장을 하면 이거의 규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재 판사님들이 잘 듣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률에 규정함으로 해서 형사소송법이 권리장전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수사 절차에서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위각, 증거 배제 결정 등 법원의 적극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소심의위원회입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 통제를 위해서 미국의 그랜주어리 기소 대비심 또 일본의 검찰 심사회를 참고해서 시대정신의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따라서 형사 절차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현재 공소청법에 그 광역 공소청장이 전문가 형태로 위촉해서 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종래 한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대검 예규에 규정된 것을 반영한 정도에서 불과해서 결국은 그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참여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사안의 이 판단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배심제와 같이 함께해서 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스탑워치를 딱 켜고 시에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5분 사이에 뭘 일을 다 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1분 추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변호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